는 배당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맨 앞에 보면은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 표는 최우선 변제권의 이제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소액 보증인의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를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경매 절차에서. 그래서 경매 신청 전까지 그러니까 입주와 전입 신고 또 상가의 경우에는 이제 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그런 요건이 있으면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우선해서 배당을 이제 해줍니다.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올라왔죠. 물가가 이제 상승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표입니다. 맨 아래 보면은 서울의 경우에는 1억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소액 보증인이 돼서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의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이어야 하고 3,4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줍니다. 광역시의 경우는 6천만 원 이하고요.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줍니다.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이고 1,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줍니다. 다만 어떤 이제 주택이나 이제 상가가 경매가 됐을 때 가액의 2분의 1까지만 이제 최우선 변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를 이제 다 해주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서 근저당권자에게 줄 게 별로 없다. 이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적물이 이제 경매됐을 때 그 가액이 이제 가액 중에 2분의 1까지만 최우선 변제가 이제 인정이 되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저당권자나 그렇게 이제 배당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번 사례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표를 보는 방법은요. 배당 재단 이제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5천만 원을 배당해 줄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권리자가 누가 있냐면 가압류 3천만 원, 이제 갑의 가압류가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이제 3천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뢰 저당권, 그래서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자들의 채권액의 합이 배당해 줄 것보다 이제 더 많잖아요. 합이 8천만 원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배당해 줄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근저당,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 우선순위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봐야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압류가 있고 저당권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동순위가 됩니다. 동순위. 자, 왜 그러냐면은, 원래 저당권이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가압류 이후에 이제 저당권이 있지 않습니까? 가압류가 있고 저당권이 이제 설정이 되면은, 가압류의 처분 금지 이후에 반하는 처분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압류의 처분 금지에 반하는 저당권이 돼서, 이 저당권자는 이 가압류권자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가압류의 처분 금지 이유 때문에 이 저당권자는 가압류권자에게는 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둘은 동순위가 됩니다. 이게 동순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 이제 우선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안분을 받습니다. 안분해서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갑과 을이요. 갑과 을이 5천만 원을 안분이라는 건 뭐냐면 채권에게 비례해서 이제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받을 돈이 3천, 을이 받을 돈이 이제 5천이잖아요. 그 중에 갑은 3천이죠. 그래서 8분의 3. 5천만 원 중에 8분의 3은 갑이, 그다음에 5천만 원 중에 8분의 5는 을이 안분해서 배당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표에 보면은 배당해가지고 이제 여기 공란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부분을 채워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이제 사례는 이제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사례입니다. 자, 거기도 보면 이제 배당액이 이제 5천만 원이고, 갑에 가압류가 있고요. 을에 근저당권이 있고요. 병에 가압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채권액의 합이 배당액보다 이제 더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이제 해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순위를 한번 보면은요. 자, 갑을 기준으로 봅시다. 자, 갑은 을에 대해서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가압류 근저당권이니까 동순위가 됩니다. 좀 전에 설명했던 바와 마찬가지로요. 동순위가 되고요. 자, 그러면 갑은 병에 대해서는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가압류, 가압류죠. 자, 이 경우도 이제 동순위가 됩니다. 원래 이제 가압류에는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래서 가압류, 가압류권자끼리는 순위가 같습니다. 저당권은 그렇지 않죠. 저당권은 1순위, 2순위, 3순위 저당권이 있으면요, 1순위 저당권자가 제일 우선합니다. 거기가 먼저 배당을 받게 돼요. 남는 게 있으면 2순위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게 되고, 남는 게 있으면 3순위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저당권은요, 시간이 앞서면 순위가 앞선다는 그 물권에 관한 원칙이 적용이 되죠. 근데 가압류의 경우에는 어떤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먼저 설정됐다고 해서 우선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갑을 기준으로 보면은요, 갑을병은 다 동순입니다. 갑을병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안분을 합니다. 그래서 요 5천만 원을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해요. 그래서 총 8천만 원 중에 갑은 2천만 원이죠. 8분의 2입니다. 을은 8분의 3입니다. 병은 8분의 3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갑을 기준으로는 이렇게 다 동순위였기 때문에 이제 안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을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을은 병에 대해서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을은 병에 대해서 선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저당권 가압류잖아요. 저당권 가압류. 그러니까 저당권은 당연히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압류 이후의 저당권은요, 가압류의 처분 금지요 때문에 저당권의 우선 변제권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을은 병에게서 자기의 부족한 금액을 흡수해 옵니다. 흡수해 와서 을은 3천만 원을 다 채웁니다. 그리고 병은 흡수되고 남는 금액만 배당받게 된다. 갑은 이제 그대로 이 금액을 그대로 배당받고요. 그 다음에 을은 병에게서 흡수해 옵니다. 이게 이제 안분 후 흡수 배당이라는 건데 우리 그 집행법 배당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순위가 이렇게 동순위거나 때로 모순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 안분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흡수해 오는 거야. 안분 후 흡수 배당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배당란에 있는 공란을 여러분이 과제로 채워서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자, 이거는 거기 보면은 이제 갑의 가압류가 먼저 되어 있었고 그 상태에서 소유권이 을에게로 이제 이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가압류를 한 거는요, 전 소유자일 때 가압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가압류한 이후에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이 된 겁니다.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 경매 신청이 됐는데 갑의 이제 가압류에 기해서, 그러니까 갑이 아마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서 가압류를 이제 압류로 전이하면서 경매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죠. 자, 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경매 절차에서요. 자, 이때는 일단 갑이 이 경매를 신청한 거는 소유자가 바뀌기 전에 전 소유자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죠. 그리고 그 전 소유자의 소유인 걸 전제로 지금 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 따라서 병은 일단 배당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병은 전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고 바뀐 소유자, 을에 대해서 채권자이거든요. 따라서 갑이 3천만 원을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는 2천만 원을 병이 배당을 받게 됩니다. 자, 이거는요, 병이 경매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이 3천만 원을 먼저 배당받고 나머지를 병이 배당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가압류가 있은 이후에 소유권이 이렇게 이전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마치 가압류권자에게 우선 변제유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가압류 어떤 우선 변제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처분 금지효 때문에 어떤 처분 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압류 청구 금액 범위에서 먼저 가압류권자가 배당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요 병의 저당권은요, 이렇게 바뀐 소유자에 대한 채권이 전제가 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전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인 갑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자, 4번은요, 갑의 근저당권이 이제 3천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의 가압류가 있고, 병의 저당권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도 이제 순위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자, 갑은 을에 대해서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근저당 가압류니까요. 당연히 갑이 우선하죠. 자, 그 다음에 갑은 병에 대해서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갑이 우선합니다. 저당권은 이제 순서대로 효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갑은 모두에 대해서 우선하니까 갑이 먼저 3천만 원을 배당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을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갑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을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을은 병에 대해서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동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남은 3천만 원, 3천만 원 여기 이제 갑이 배당 받았고, 남은 3천만 원은요, 을과 병이 안분을 합니다. 3천만 원을요, 채권에게 비례해서, 그래서 4천만 원 중에 갑은 2천만 원이죠. 병은 4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이죠. 그렇게 안분을 하게 된다. 자, 그것도 여러분이 계산해서 기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먼저 갑을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가압류, 저당, 근저당, 가압류인데요. 갑은 을에 대해서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가압류, 저당이니까 동순위가 됩니다. 자, 갑은 병에 대해서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가압류, 저당이니까 동순위가 됩니다. 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압류, 가압류니까 동순위예요. 그러니까 갑을 기준으로 보면 다 동순위니까요. 갑을 병정은 일단 안분을 해요. 갑을 병정은 요 6천만 원을 채권에게 비례합니다. 총 채권액을 다 합치면 1억 4천이에요. 그 중에 갑은 이제 4천이 되고요. 을은 3천이 됩니다. 병은 5천이 되죠. 정은 2천입니다. 이렇게 이제 안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나오죠, 금액이. 자, 그러면 이제 갑을 기준으로 이렇게 동순위였는데, 을을 기준으로 이제 보면은요. 자, 을은 병에 대해서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을은 선순위죠. 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선순위죠. 그러면 요 을은 흡수해 옵니다. 근데 흡수해 올 사람이 병과 정 둘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먼저 흡수해 오냐면 더 후순위자에게 먼저 흡수해 오고 부족한 만큼을 그 다음 사람에게 흡수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병과 정을 비교해 보면은요, 정이 더 후순위죠. 여긴 저당권 가압류니까 정이 더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일단 요 정액에서 먼저 이렇게 흡수해 옵니다. 요 안분된 금액을 먼저 흡수해 와요. 그리고 부족한 만큼을 요 병액에서 흡수해 옵니다. 그래서 을은요, 3천만 원을 다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 병은 요 흡수된 나머지가 남게 되고요. 정은 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병은 정에 대해서 선순위이긴 하지만 뺏어올 게 없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 을은 3천만 원을 다 채웠고요. 병은 흡수된 거 뺀, 여기서 이제
을에게 흡수된 걸 뺀 나머지 금액을 배당받게 되고 정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죠. 이거는 조금 계산이 잘 떨어지진 않는데요. 여러분 계산기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사례들은 이제 딱딱 계산이 되도록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학습을 위해서, 강의를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 뿐이고, 모든 배당은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잡한데, 원리만 알면, 뭐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가압류 이제 임차권인데요. 자, 이 경우에 이제 주택이다, 뭐 이런 경우, 상가다 이런 경우에는요, 일단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우리 표에서 나와 있던 것대로 이제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죠. 청주 소재 주택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기타 지역입니다. 그래서 청주의 경우는 5천만 원까지가 소액 보증인에 해당하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을이 보증금이 8천만 원이니까 최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이거부터 이제 먼저 정리하는 겁니다. 최우선 변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봐야 되는데, 을은 소액 보증인은 아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되는데, 갑과 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가압류,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이죠. 자, 보통 요 임차권은요, 이렇게 전입신고하고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는데, 요 확정일자를 받은 날에 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같은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압류 저당권은 동순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압류 확정일자니까 동순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요, 요 6천만 원을 안분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요, 요 6천만 원을 12분의 4, 12분의 8,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2천만 원, 여기는 4천만 원, 이렇게 안분 배당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입자인 을은요, 4천만 원만 이제 배당을 받게 돼요. 그러면 보증금에서 4천만 원을 못 받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계속 대항력을 행사하면서 그 주택의 점유,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새롭게 낙찰받은 사람이 그거를 책임져야 되겠죠. 그 돈을 갚아야 내보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세입자는 돈을 못 받아서도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을은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항력이 생겼잖아요. 자, 모든 경매 절차에서는요, 요 가압류와 저당권은요, 말소 기준이 되는 권리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에 자, 어떤 여러 권리가 있다 이거야. 어떤 이제 부동산이 경매가 넘어가는데 여러 이제 권리들이 있다 이거야. 근데 이 권리들이 경매 절차에서 소멸이 되느냐, 인수가 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죠. 만약에 이게 다 소멸이 되고 깨끗한 소유권이 넘어온다고 하면은요,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꺼이 시가 상당의 금액을 주고 이제 낙찰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소멸이 안 되고 그냥 다 인수가 된다면, 거기 있는 권리들이 다 살아있게 된다면은 이걸 인수를 잘 안 받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경매를 받는다 하더라도 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런 것들은 낙찰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동산에서 어떤 게 소멸되고 어떤 게 인수가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요 저당권, 가압류 이거는 무조건 소멸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당권, 가압류 이런 권리는 돈을 받는 게 주된 목적인 권리들이에요. 따라서 경매에서 그냥 소멸이 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만 해주면 됩니다. 돈 받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저당권, 가압류는 경매 절차에서 소멸이 돼요.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배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요, 주된 목적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있는 것이지
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상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게 돼요. 경매에서 인수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그랬는데 저당권 이후에 설정된 권리, 이거 뭐 지상권이라 하더라도요, 이런 경우에는 같이 소멸합니다.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요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이 권리들은요. 자, 그렇다면 저당권이 소멸할 때 이 권리들도 같이 소멸이 돼야 돼요. 만약에 요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낙찰 가격이 떨어지겠죠. 지상권을 이제 인수해야 되니까 그거를 낙찰받는 사람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낙찰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저당권자에게 피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깨끗했다 이거예요. 담보가치를 높게 파악하고 돈을 많이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설정된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아서 이 저당권자가 그거를 회수를 못한다. 이거는 이제 부당하다 이거예요. 따라서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이 되고 저당권 이후에 설정된 권리도 같이 소멸이 됩니다. 가압류도 마찬가지예요. 가압류도 무조건 소멸이 되고 가압류 이후에 설정된 권리도 같이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 가압류는요, 말소 기준이 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표에 보면은 말소 기준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말소 기준이라고 돼 있죠. 6번 그 박스에도 보면요. 그 뭔 얘기냐면 가압류가 말소가 되면서 갑의 가압류가 말소되면서 그 이후의 권리도 같이 다 말소가 된다. 이게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있어서는 갑의 가압류가 먼저 이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의리 대항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가압류가 말소되면서 같이 말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력을 잃어버려요. 을은 대항력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택이나 뭐 이런데 어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등기부를 꼭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어떤 저당권이 있는지 가압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게 있는 경우에는 어떤 그 물건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가 다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대항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입니다. 자, 이건 이제 서울 소재 주택입니다. 서울 소재 주택이고 배당 재단이 이제 6천만 원입니다. 갑의 임차권이 있네요. 갑의 임차권이 있고 을의 가압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이 이제 확정일자를 좀 늦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이제 전입신고를 먼저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이거를 확정일자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가압류가 생긴 그런 이제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도 이제 그 법률 상식이 이제 많이 늘어서 보통 이제 계약하고 바로 이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같이 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긴 한데 여전히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좀 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전입신고만 먼저 하고 확정일자는 나중에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7번 사례가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런 가압류가 생긴 그런 이제 사례입니다. 자, 서울 소재 주택이니까요. 일단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지부터 봐야 돼요. 주택의 경우에는요. 서울이니까 이제 1억 1천만 원 기준이잖아요. 근데 갑의 이제 보증금 5천만 원이니까 최우선 변제가 있겠죠.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가 3,700만 원까지 되는데 근데 목적물 가액이 2분의 1까지만 이제 최우선 변제가 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의 경우는 이제 정확하게 목적물 가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배당 재단이 6천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뭐 한 6천만 원 정도라고 이제 단순하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아마 6천만 원보다 조금 더 높게 됐기 때문에 경매 비용 빠지고 아마 6천만 원이 남았을 텐데 단순하게 그냥 6천만 원에 이게 이제 매각이 됐다라고 보면은 갑의 최우선 변제는 이제 3천만 원입니다.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까지니까요. 그래서 갑은 3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최우선 변제가 빠져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이 되는데요. 갑과 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요, 을의 가압류가 있고 그 다음에 갑의 확정일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순위입니다. 가압류 저당권과 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동순위가 돼서 갑과 을이 남은 이 3천만 원을요, 3천만 원을 채권에게 비례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갑은 3천만 원 먼저 최우선 면제 받았으니까 2천만 원 남았잖아요. 그 다음에 을은 4천만 원, 그 중에 이제 2천만 원이죠. 여기는 이제 4천만 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안분을 하게 되면은 갑은 1천만 원이 되고요. 요 을은 이제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갑은 최우선 면제 받은 거에다가 안분한 거 합치면 4천만 원을 배당받게 된다. 그리고 을은 이제 2천만 원을 배당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갑은 보증금에서 1천만 원을 덜 받았어요. 그러면 계속 그 주택을 점유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요? 대항력을 행사해서 살 수 있겠는가라는 것인데요. 자, 요 사안의 경우에는 대항력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가압류입니다. 이렇게 대항력이 먼저 생기고 가압류니까요. 이게 말소 기준이잖아요. 가압류가 말소하고 그 이후에 것도 같이 말소가 되는데 대항력은 그 전에 생겼기 때문에 갑은 대항력을 행사하면서 그냥 목적물, 그 주택을 점유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낙찰받은 매수인이 그 1천만 원을 지급하고 갑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대항력이 먼저 생겼기 때문에요. 가압류보다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자, 청주 소재 주택이고요. 갑의 가압류, 그 다음에 을의 임차권, 거기 이제 확정일자라고 되어 있는데 대항력도 이제 갖췄다라고 전제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을은 대항력 확정일자를 다 갖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의 가압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이게 청주의 경우에는 5천만 원, 기타 지역이니까 5천만 원 기준이니까요. 을에게 최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이 되는데 갑을 기준으로 보면은 다 동순이에요. 그래서 갑, 을, 병이 다 동순위로서 요 6천만 원을요 안분합니다. 그래서 채권에게 비례해서 안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분한 이후에는요 을을 기준으로 봐야죠. 을은 병에 대해서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확정일자 가압류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가압류. 그러니까 을이 우선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렇게 병에게서 을이 흡수해 옵니다. 자기의 부족한 만큼을 흡수해 와서 을은 이제 요거를 다 채웁니다. 5천만 원을 다 채워요. 병은 이제 남보지만 이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10번, 11번 그 사례는 이게 그 어떤 거에 관련된 것이냐면은 이게 세입자의 우선 변제권은 그러니까 전입신고 이제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이 생겨 마치 확정일자 받은 날 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비슷한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전입신고 때문에 그 우선 변제권이 좀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를 7월 1일 날 받고 확정일자를 8월 1일 날 받았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 바로 우선 변제권이 생겨요. 그런데 만약에 확정일자를 7월 1일 날 받고 전입신고를 8월 1일 날 했다면 8월 2일 날 생깁니다. 우선 변제권이요. 왜냐하면 대항력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대항력이 8월 2일에서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8월 2일부터 생깁니다. 자, 만약에 똑같이 7월 1일, 7월 1일 날 전입신고 확정일까지 이렇게 했다면 7월 2일 날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이때 대항력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원칙은 확정일자 받은 날 기준으로 이제 우선 변제권이 생기지만 요 전입신고 때문에
늦춰질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9번 그 문제를 보면은요. 자, 청주 소재 주택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자, 갑과 을, 우선순위를 비교해 보면 갑과 을, 갑과 병을 비교해 보면은요. 자, 갑이 병에 대해서 우선하는 건 이제 명확하죠. 자, 그런데 갑과 을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겠냐 이게 갑과 을의 우선순위가요. 자, 이 경우에 갑의 우선 변제권은 언제 생기냐면은 6월 5일 0시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6월 4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6월 4일 날 전입신고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6월 5일 날 우선 변제권이 생겨요. 을 저당권의 우선 변제권도 6월 5일 날 생기죠. 그런데 이거는 아마 등기소 문을 열고 아마 생겼을 거다 이게 저당권을 하면서 생겼을 테니까 갑이 우선합니다. 갑은 6월 5일 0시부터 우선 변제권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갑이 6천만 원을 먼저 다 배당받고 나머지를 을이 배당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0번입니다. 자, 10번 사례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청주 소재 주택인데요. 최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갑의 이제 임차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의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의 임차권이 있는데, 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갑이 병에 대해서 우선하는 건 이제 알겠어요. 갑과 을의 우선순위가 이제 문제잖아요. 이 경우에는 갑의 우선 변제권은요, 1월 7일 날 생깁니다. 왜냐하면, 전입신고 한 다음 날 생기니까요. 을의 우선 변제권 1월 6일 날 생기기 때문에, 을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 3천만 원을 먼저 배당받고요. 나머지를 갑이 4천만 원을 배당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사례입니다. 자, 11번 사례도 이제 청주 소재 주택이니까 최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갑과 을의 이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요, 갑이 전입 신고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일자를 이제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의 이제 저당권이 있는데, 이 갑의 확정일자하고 을의 저당권이 이제 같은 날입니다. 자, 그럼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갑의 우선 변제권은 4월 3일에 생깁니다. 이미 이제 대항력은 생긴 상태였기 때문에 확정일자 받은 4월 3일에 바로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을의 저당권은요, 4월 3일이죠. 그러니까 갑과 을의 순위는 이제 동순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누가 먼저 됐는지를 확인해서 이렇게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이건 뭐 같은 등기부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확정일자와 저당권의 우선 순위를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같은 순위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6천만 원을요, 6천만 원을 안분해서 배당을 받게 된다. 자, 그래서 배당에 관한 간단한 문제들을 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표 배당란에 있는 거기 공란에다가 배당 금액들을 적어서 풀어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